성공투자 기원,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3가지 있습니다. 보시죠. 스타링크 2분기 한국 진출, 부동산 PF 긍정 전망 확산, 아랍에미리트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 이 가운데서 첫 번째로 스타링크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링크, 바로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 스페이스 X 쪽에 이 위성 인터넷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정말 많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링크가 뭐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 서비스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진출을 하는 건가요? 예, 이제 스타링크는 이제 나중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확대를 점차 해나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2분기에 지금 우리나라 그 한국과기정통부에다가 등록을 할 겁니다. 서비스 사업자로.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발판은 들이지만은 뭐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면 아직 멀었고요. 일단 들어와 가지고 뭐 조그마한 사업부터 아마 이제 기내 와이파이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비스료가 좀 비싸죠. 근데 이제 스타링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통신 시스템 6G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궤도 위성이나 중궤도 위성하고 이제 통신 사업자들하고 연계가 거의 확실하게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스타링크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의 스타링크가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혹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일단 세트랙아이 좀 보시면은 지금 뭐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려고 박스권 돌파를 좀 준비를 하는 형태고, AP 위성도 지금 뭐 지난 금요일 날 살짝 올라와 줬죠. 인텔리안테크도 마찬가지고 차트들이 거의 비슷하죠. 캔코와 뭐 제노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요 근래 보면은 바닥권에서 살짝 위쪽으로 좀 고개를 드는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이긴 하겠지만은 이런 소식들이 위성 인터넷 쪽으로 뭐 하나의 모멘텀 좀 돼서 세트랙아이가 가령 31,500원 정도 위쪽으로 박스권 탈출이 된다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가면서 뭐 한 10% 정도까지 시세는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요. 오늘 좀 이쪽 부분에서 모멘텀이 붙는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타링크 2분기 한국 진출 소식에 따라서 관련한 수혜주 가운데 위성 관련주 세트랙아이 움직임 주목하고 계십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유선 인터넷과 또 무선 통신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신개념 위성 인터넷 사업인데요. 전쟁 중에도 이 스타링크의 가치가 빛을 발했잖아요. 최원재 전문가님은 이 모멘텀 주목하실까요? 글쎄요, 이게 뭐 예전에 한번 왔다 간 모멘텀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진출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은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뭐 그거보다 다른 이슈들이 좀 큰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반응을 할지 아니면 쉬었다가 조금 더 있다 반응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묻혀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크게 파급력을 주목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사업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연말 11월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화상 회담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통신망과 우주에 대해서 협력하자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때도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이어서 2분기 정도 진출 예정하면서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가 도입된다는 점, 관련한 내용들 6G까지 파급력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 보시죠.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0여 개 기업의 경제 사절단과 또 장관들도 뭐 역대 최대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8명의 장관 이끌고 갔는데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장을 장악하는 이슈가 될 거라고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아랍에미리트가 그쪽 국부펀드가 한국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큰 금액이 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 최고 규모는
영국에 이제 122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데 크게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이번 투자는 한국이 이제 기존에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수주했는데 기일 내에 공기를 잘 지키고 그런 것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투자 분야를 언급을 구체적으로 했어요. 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뭐 수소, 태양광, 풍력이죠. 그다음에 방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 관련주 좀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 봐야 되고 수소, 태양광, 풍력 관련주, 신재생 쪽 봐야 되고 방산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방산주서부터 먼저 좀 잠깐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번 주에 계속 반등 계속 나왔었지요. 한국항공우주도 반등이 좀 강렬하게 좀 나왔었고 네. LIG 넥슨은 조금 못 미쳤지만은 키 맞추기로 본다면 오히려 상승폭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현대로템까지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원전 관련 좀 잠깐 볼까요? 원전 관련 뭐 두산 퓨얼셀 몇 개만 좀 볼게요. 대형주 한 2개랑 소형주 한 2-3개 보면 되는데 두산 퓨얼셀 보면은 두산 퓨얼셀이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은 최근에 또 상승세였는데 뭐 좋은 소식이니까 뭐 상승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전기술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한전기술도 괜찮은 모습. 뭐 중소형주는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뭐 에너토크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뭐 일진파워서부터 한번 잠시 볼까요? 일진파워도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종목 대비는 상승세 대비는 조금 강하지 못했는데 뭐 어떻게 본다면은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좀 더 강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에너토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에너토크는 금요일장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조금 더 상승세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풍력 관련주 뭐 CS 윈드, 뭐 동국 SNC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태양광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뭐 대명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이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풍력은 뭐 CS 윈드 아까 말씀드렸죠. 뭐 그 정도 종목군이 지금 일단은 가시권에 좀 들어와 있는데 시장에서 오늘 이 종목별로는 조금 강세가 좀 강하게 나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대규모 투자 협력 방안 발표 규모 자체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더 지속될 수 있고 오늘 장은 굉장히 그 시장의 가장 중심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대형주가 선반영됐다면 중소형주는 아직 좀 덜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라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종목 대비 좀 덜 오르는 종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키 맞추기 시세에 대해서 오늘은 전략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지난주부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선반영돼서 움직인 측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980년대 수교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고핀 방문을 했고요.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원전, 방산, 에너지 세 가지 분야인데요. 신기수 정관님, 오늘 장 어떻게 관련주가 움직일까요? 일단 방산주들은 좀 먼저 좀 선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뽑아주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쉬면은 다른 종목들이 키맞추기 형태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같이 쉬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조금 먼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 신재생 쪽을 조금 더 뭐 올라갈 수 있는 폭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꼭 그쪽 중동에만 기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재생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원전 쪽하고 이런 쪽을 조금 더 보고 있고요. 이런 모멘텀, UAE 관련 모멘텀들이 계속해가지고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도 뭐 순환매 형태로 이 섹터 내에서 UAE 관련 수혜 sek터 내에서의 순환매도 또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수소 쪽은 어떻게 보세요? 수소 쪽도 뭐 지금 일단 동시효과 시작했는데 보니까 동시효과들이 괜찮네요. 그래서 수소 쪽도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지난번에 나왔던 정도의 전고점까지의 반등은 좀 나올 만한 모멘텀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는데, 단지 수소 쪽에는 지금 하반기 때 우리나라 수소 관련 법안 그쪽이 좀 부각이 돼야지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은 아무래도 신재생 다른 쪽보다는 조금 느리겠지만 어쨌든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 관련한 모멘텀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또 중장기적인 관심을 신기수 전문가는 또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코멘트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PF 긍정 전망 확산입니다. 이번 주 둔촌 주공 재건축 그 분양이 어떤 계약률로 마무리가 되는지 주목이 되는데요. 앞서서 최원주 전문가가 또 중도금 대출을 먼저 풀어줬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부동산 PF 이슈가 이제는 좀 옅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신기수 전문가님?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P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4.9%로 15일 날 마감이 됐는데 작년 12월 달에 이제 5.5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CP 금리가 기업 어음이 금리가 낮아졌다는 거는 이제 어음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PF 관련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사라졌다 보이고, 이렇다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돌기 시작한다면은, 뭐 관련해가지고 뭐 건설주라든가 또 저는 이제 증권주 쪽으로, 건설주 쪽은 왜냐면은 지금 그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UAE 쪽으로도 변수라기보다는 이제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이 모멘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증권주 쪽에는 아무래도 요즘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 해소 측면으로 좀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키움증권이라든가 뭐 미래에셋증권 보면 이제 다들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뭐 한번 10만 원은 좀 건드려 보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박스권 탈출을 한번 해서 레벨업이 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금리 어떤 완화라기보다 이제 그 피봇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연초에 조금 더 시장 대비해가지고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어음 쪽에서 금리가 피크아웃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동산 PF의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 주목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계약이 마무리되는 둔촌 주공 재건축의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번 주에 17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보다 앞서서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조합이 관련한 사업비를 모두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또 어느 정도 이제 다 왔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죠. 관련한 어떤 그 시장에 도사리는 뇌관들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봐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그렇죠. 뭐 일정 부분 뭐 최악의 불안감은 좀 지나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향후에 뭐 PF 쪽에서는 그다지 올해 말에 이제 뭐 금리 동향이나 뭐 경제 전망을 보면은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주는 대신 이제 주가 반등에는 뭐 미분양이 얼마만큼 나올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부동산 업황도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부에서 규제를 DSR만 빼고 다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는데 반등이 오더라도 좀 극단적으로 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못 판 사람들의 패자부활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반등도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건설주는 뭐 당분간은 그냥 소폭 등락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관련해서 수혜 섹터는 없다고 보세요? 수혜 섹터는 뭐 건설주죠. 건설주인데 건설주. 뭐 기존에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저점 찍고 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뭐 미분양도 봐야 되고 건설 업황 부동산 업황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걸려 있다. 아직까지 금리도 높다. 금리 뭐 어느 정도 피크는 왔다고 하지만은 건설주에는 아직까지 그다지 뭐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그냥 박스권 트레이딩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7% 수준까지 나오더라고요. 4%에서 7%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 금리 인상이 다 왔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금리이고 또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추세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들은 제한적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해주셨네요.
자, 성공투자 기원에서 오늘 장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